네, 여전히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합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빨간불을 켜냈지만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코스닥은 여전히 파란불로 물들었고 1% 넘는 낙폭을 키우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어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었을지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0.14% 상승한 74,1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9%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에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2.9%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9% 넘는 약세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어닝쇼크 소식이 다시 한번 악재로 비춰지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9.19% 하락한 15만 7,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아는 5.8% 상승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11.63%의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거래를 마쳤던 기아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브리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었던 5가지 종목군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HB인베스트먼트가 97.06%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HB인베스트먼트 이번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제주반도체가 0.59% 상승, 고영이 14.53% 상승, 인성정보가 7.5% 상승, HLB가 10.51%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었던 종목군들 각각 5가지씩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기아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현대차와 기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이 됐고 이에 따라서 기아의 주가는 무려 6%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기아는 93,0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기아의 실적부터 확인해 보시면 기아의 매출액은 99조 8,08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조 6,079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5.3% 그리고 60.5% 증가한 수준인데요. 기아는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 원 클럽에 가입하는 흐름까지 나타내면서 굉장한 실적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한 데 이어서 주주가치 제고 정책까지 발표를 하며 이렇게 주가는 더욱더 강한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기아는 올해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 중 50%를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면 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보유 지분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현금 배당도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사상 최대이익을 기록한 덕분에 지난해 주당 3,500원에서 5,600원으로 이렇게 배당금을 대폭 올리는 모습까지 나타났고요. 기아가 이렇게 배당금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지금 투자하더라도 3월이나 4월 중에 지난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까지 강화시키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기아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몰렸고요. 따라서 어제는 93,0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살펴볼 텐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11.63% 급등한 18만 5,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수 엑사캠 정밀화학 사업 부분과 소규모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어제 정규장에서도 이렇게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거래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를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합병 추진이라는 모멘텀이 더욱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어제 정규장에서도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난 건데요.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가 5대1의 주식 분할을 결의하겠다는 합의 내용까지 밝히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더 개선이 됐습니다.
회사 측은 합병으로 회사의 제품 판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일원화시켜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한 비용 축소와 매출액 증대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어제 1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고영이라든지 제주 반도체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특히 고영 같은 경우에는 연일로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어제도 14%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4.53% 상승한 21,050원을 기록했는데요. 우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거래일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는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로 불리고 있는 ASML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따라서 장중에 8%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선 AI 시장 개화로 인해 HBM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이 반도체 업황, 특히나 이 반도체 장비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 종목들 중에서 HBM 검사 및 계측 장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고 특히 어제 장중에 이 SK하이닉스 호실적이라는 그러한 굉장한 모멘텀도 있었던 만큼 반도체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일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HBM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회상해보자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HBM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가 HBM 장비와 관련해서 이 장비를 국산화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LB를 살펴볼 텐데요. HLB 10.51% 상승한 54,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HLB의 간암 치료제가 미국 FDA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주가 또한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어제도 10% 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5거래일 동안에 주가는 무려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HLB는 간암 치료제 후보 물질인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의 병용 투여 요법으로 FDA 1차 치료제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서제약은 이 캄렐리주맙 생산 공장에 대한 FDA의 화학제조 품질관리 실사 결과 특별한 이슈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HLB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FDA 허가까지 남은 것은 오는 3월 말에 FDA의 파이널 리뷰인데요. FDA는 여기서 최종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심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약 허가까지는 구부 능선을 넘는 셈이라는 설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HLB 관계자는 앞서 FDA와 두 번의 서류 심사 미팅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고 또 공장 실사도 문제없이 잘 끝났기 때문에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는 이 신약을 허가받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3월 심사 이후 FDA는 5월 16일까지 리보세라닙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거의 허가가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LB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고요. 또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여기에 FDA 허가 가능성을 매우 높게 책정을 하면서 투자 심리에 기대감을 더욱더 들이부었습니다. 따라서 HLB 어제 10.51% 상승한 54,7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 살펴볼 텐데요. 코센, 골든센추리, 브리지텍, 텔레필드, 그리고 인성정보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코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꽉 채운 상한가 기록했고요. 10% 상승한 5,0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골든센추리도 정규장에서도 상승불을 켜냈던 종목인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9.66%의 상승률을 가져갔고요. 브리지텍 9.29%로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아래로 텔레필드는 6.84%, 인성정보 6.6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후성의 경우
9.93%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시간의 하한가를 터치한 종목이고요. CCS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9.91%로 마찬가지로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HB 인베스트먼트 마이너스 6.87% 하락했고요. 제주반도체 5.44% 하락, TPC가 4.75%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도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시죠. 코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센이 시간의 거래에서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5,06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코센은 최근 들어서 바나듐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바나듐 배터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ESS 시장은 2030년까지 약 2,62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로 봤을 때는 약 34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전문 기업인 XRB의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고 지난 18일 이렇게 코센은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총 지분 34.2%를 보유하게 되면서 바나듐 배터리 하면은 함께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생산을 담당할 코센은 생산 공장 신설을 위해 새만금 2차 전지 특화 단지에 10,000평의 부지 공급을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질적인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 바나듐 배터리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골든센추리 살펴보겠습니다. 골든센추리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골든센추리 같은 경우 골든센추리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주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제 정규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춘절 연휴를 앞두고 은행 지급 준비율을 전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하 규모는 0.5%포인트로 2021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최대치인 건데요. 주식시장 급락으로 더욱 취약해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에 1조 위안의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1조 위안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약 184조 4천억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과 가게에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조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준율 인하폭은 2년 만에 최대치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라고 로이터 통신은 해석을 했고요. 또 지난 9월 인민은행이 낮췄던 지준율은 25bp였습니다. 여기에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지준율 인하는 인민은행이 올해 내내 느슨한 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을 켜주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민은행이 언론 브리핑에서 지준율 인하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 또한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올해 내내 동안에는 이 중국 쪽에서 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어제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브리지텍 살펴보겠습니다. 브리지텍의 주가 확인해 보시면 어제 마찬가지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9.29% 상승한 1,3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K뱅크가 올해 IPO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브리지텍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K뱅크는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IPO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2월에 상장 추진을 중단한 지 2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이제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상장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를 하게 됐고요. 브리지텍은 K뱅크의 지분 300만 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K뱅크 IPO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함께 엮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따라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을 비롯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4분기 GDP 역시나 이 월가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게 되면서 탄탄한 소비를 증명해냈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둔화되는 환경에서 소비가 견조하다면 결국에는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증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들에 힘입어서 오늘장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다우산업지수가 0.6%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다시 한번
한번 38,00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함께 관측이 됐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결국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 체크해 보시면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테슬라가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꼽아드렸는데요. 정규장에서 생각보다 충격이 더 컸습니다. 12% 급락하면서 테슬라 18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주주 서한에서 올해 차량 판매 증가율은 이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차세대 차량 출시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달성했던 차량 인도 증가율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연간 차량에 대한 인도량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40에서 50% 정도 계속해서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테슬라였는데요. 이를 고려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월가에서도 혹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월가의 유명 분석가 웨드부시의 댄 이브스는 테슬라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무너진 기차 같다라는 혹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간 향후 수년간 전기차 인도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50%로 제시하면서 무한한 확정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테슬라의 혁신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분석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목표가 하향 조정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바클레이즈에서는 250달러에서 225달러로 테슬라의 목표가를 낮췄고요. 골드만삭스 역시나 테슬라에 대해서 중립이라는 투자 등급을 유지하면서 22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UBS 역시나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25달러 선까지 낮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기차 상황에 대한 이 전반적인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들도 계속해서 짚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국내 2차 전지 종목들까지 함께 연결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어제장 LNF도 11% 급락하는 등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배터리셀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 밀렸고요. 에코프로비엠 5%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속에서 테슬라 생각보다 더 밀렸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국내 증시에는 반영되게 될지 종목별로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네, 항공사들인데요. 그 가운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그룹 10%나 급등했습니다. 1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홀딩스 그리고 알래스카 에어그룹 역시나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계속 기체 부품에 대한 결함이라든지 이제는 이 경쟁 당국 속에서도 이 미국의 당국 측에서도 보잉에 대해서 사업 확장에 좀 제동을 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보잉만 현재 5% 정도 하락세가 나타났고 20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아메리칸 에어라인 지난해 4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4분기 기준으로 순이익은 1,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났던 이익이기도 했었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나 주당 1.14달러에서 3센트로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항공사의 파일럿들과 새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한 일회성 이벤트를 제외했을 때 조정받은 4분기 주당 순이익은 29센트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도 역시나 15에서 35센트 사이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료를 제외한 비용은 약간 오르고 비행기의 수용 능력 역시나 함께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솜 CEO는 전반적으로 일단 올해 마무리를 잘 했다라면서 지난해에 대해서 실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보잉에 대한 코멘트도 해줬는데 보잉은 함께 행동을 해야 된다면서 몇 년간 다루었던 이 문제들은 좀 어느 정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강경한 멘트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항공사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컨센서스를 웃돌게 되면서 이번 주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기록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다만 보잉까지는 좀 예외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국내 항공주들 보실까요? 네, 국내 항공주들 주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까지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저비용 항공사들 위주로도 조금 더 가벼운 몸놀림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항공사들 주가 물론 미국 증시와 정확하게 항공주들이 연동되지는 않지만 실적에 따라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으니까요. 항공주들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실까요? 유럽 증시에서도 좋았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노키아 11%나 급등했습니다. 3.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노키아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예상보다 마진이 좋았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일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면서 57억 유로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7% 감소하면서 8억 4,6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노키아 CEO의 성명을 먼저 보시면 지난해 우리는 고객 재고를 소화하고 거시경제 환경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는 멘트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경쟁사인 에릭슨과 마찬가지로 노키아 역시나 불확실성에 좀 노출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턴어라운드 징조가 그래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출 총이익률을 보시면 0.4%포인트 정도만 하락한 43.1%에 그쳤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은 더 큰 주목을 줬습니다. 일단 노키아는 모바일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서비스의 개선이 기술 부문의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데 도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사실 노키아가 좀 급등했던 이유는 자사주 매입 소식이 함께 더해졌습니다. 2년에 걸쳐서 6억 5,3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노키아 보셨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통신장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네, 국내에서 KMW, 이노와이어리스,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어제는 좀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연초부터 삼성전자 쪽에서 이재용 회장이 이 첫 행보로 6G를 택했다는 소식에 통신장비 종목들이 크게 들썩인 적이 있었는데요. 다만 어제장에서는 조정받는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노키아의 평가들도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장 5G 통신장비 종목들까지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보면서 국내 증시까지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